안녕하세요. 해시진빠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께서 유학을 나오면 어떻게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연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석박사로 유학을 나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셨고 그리고 유학을 나오신다는 얘기는 공부와 연구에 포커스를 두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이성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늘 태도가 그렇듯 걱정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가 CC였다가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같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연애를 하시다가 남성분께서 박사 유학을 나오셨는데 이제 여성분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셨고 빨리 나랑 결혼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고 푸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이제 남성분께서 이 여성분을 놓칠 수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셔서 결혼을 하셔서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을 나오셨는데 혼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던 유학생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박사 중에 아니면 박사 후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소개팅을 하시거나 중매를 하신 다음에 결혼을 하셔서 이제 미국으로 같이 들어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꽤 되고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먼 발치에서 바라본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을 둘이 비교를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유학생은 유학생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은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학생끼리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0년간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결혼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 연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요. 몇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유학생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한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사분들은 자비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돈이 충분치 않아서 검소한 생활을 하실 거고요. 박사들이 펀딩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한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치스럽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학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잘 찾아보면 검소한 분들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물론 자신도 검소해야 되지만 배우자도 검소하면 나중에 살림을 꾸려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고요. 물론 지금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고 돈을 쓰는데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썼을 때 이 돈의 가치가 충분한지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진로를 고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러 오신 유학생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명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유학생들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제가 그랬었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유학생들이 자기 생활비도 빠듯한데 돈을 모을 상황이 분명히 아닐 거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 때 연구하는 걸로 영주권을 따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은 돈을 모으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때 흔히 한국에서 집을 해야 된다, 혼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흔하게 한국에서 결혼할 때 나올 법한데 유학생끼리는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혼이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둘 다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수 없었고 저희 부모님들이 대신 준비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께서 청담동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쿠팡에서 쿠폰이 나왔는데 결혼 반지를 쿠폰을 쓰면 한 4, 50만 원에 살 수 있다더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당장 그 가게에 가서 쿠폰으로 결혼 반지, 그러니까 반지가 두 개죠. 제 거와 제 아내 거 합쳐서 4, 50만 원대의 반지를 맞췄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와이프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액세서리, 그런 사치품들에 대해서 크게 뭐 동요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4, 50만 원짜리 반지로도 충분했었고요. 얼마나 검소한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언제 한번 과거에 좀 와이프가 바빴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스트레스를 조금 받은 상황이었었는데 쇼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나갔었었는데요. 저희가 럭키 브랜드인가 거기 괜찮은 디자인이 괜찮은 옷가게가 있었는데 그 옷가게에 이쁜 가죽 잠바가 있길래 그거 한번 입어보라고 했었는데 잘 어울리고 이쁜 잠바라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격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선 정도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매니저와 얘기를 해보니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옵션이 있어서 그거를 다 하니까 한 40만 원 선에서 살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40만 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해서 물론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옷들은 10만 원이 넘는 옷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40만 원 돈 되는 가죽 잠바를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고요. 본인에게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혼자 버는 돈이 2억이 넘는데 그 40만 원도 비싸다고 해서 그것도 되게 꺼려하는 걸 보고 안 됐다 싶어서 제가 그럼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 그 옷을 사게 됐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검소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유학생들이 그렇게 검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유학생들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몸에 밴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박사를 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공부를 더 해야 될 사람이었고 와이프도 학기가 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서 집이 필요치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집에 한국의 집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고 있는데 혼수를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히 제 와이프는 그냥 자기가 있었던 아파트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제 아파트로 들어왔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는 다 처분을 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제 아파트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제가 렌트해서 살던 아파트도 원베드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결혼할 때처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두 몸뚱아리만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만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물론 저희가 운이 너무 좋아서 저희 처가나 저희 집이나 부모님들이 모두 성향이 비슷하셔가지고 결혼하는 와중에 트러블이 단 한 건도 없었었고요. 너무 두 가정이 죽이 잘 맞아서 결혼하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었고 여지껏도 서로 지금도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굉장히 개인차가 크긴 하겠는데 이렇게 석박사 유학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끼리 만나면 서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트러블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성숙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 유학의 길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걸 겪으면서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서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각자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죽이 잘 맞았던 케이스였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의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트를 해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파트너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학생끼리 만나시면 미국에 정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나중에 두 분이 인연이 돼서 만나셔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같이 하신다고 했을 때 만약 두 분이 석박사 후에 그런 커리어를 잘 계획을 하셨을 때 같이 직장을 잘 잡으시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게 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 한 사람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직을 원하시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두 분이 직장에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학생끼리 만나면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유학생들끼리 만나게 되면 그래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정도가 훨씬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로 의지한다는 게 서로 기댄다는 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 상대방이 힘들고 지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꿋꿋하게 공부를 늦게까지 하시고 힘든 생활을 그렇게 겪으시고 이겨내시면서 자기가 성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도 분명히 높으신 분들일 거고 그런 분들은 상대방에게 의지를 하려는 성향이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를 덜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유학생끼리 만나면 좋은 게 대부분 유학생들은 혼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도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것도 물론 돈을 아끼고 싶다면 자기가 먹는 것도 다 일일이 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아파트에 살면 매니지먼트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자잘한 건 자기가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간에 그렇게 유학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가 혼자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고 대부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맞벌이를 하시게 되더라도 가사 분담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거를 몸소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두 분이 유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께서 자기는 졸업을 하면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에 충실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신경을 더 쓰겠다 해서 직장을 안 가지시는 분들은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힘들어서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때 일을 하시는 분이 남성이건 여성분이건 간에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적절히 관리를 안 하면 페인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부엌일 하는 게 어깨에 너무 부담을 준다 해서 와이프가 그럼 하지 말라고 해서 와이프가 최근에는 거의 95% 정도 담당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헬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감하게 다 부엌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집안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애들도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이 부엌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물론 제가 그러니까 설거지 빼고는 거의 설거지와 요리 빼고는 먹고 난 후에 주변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청소나 이런 건 제가 담당을 했었지만 요리를 하고 이런 설거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든가 보구나 해서 저는 당장 그날 이후로 다시 요리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50% 정도의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혀 부담감 없이 바로 그럼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부엌일을 담당을 했었고 요리도 워낙에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 혼자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서 와이프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에 부엌일을 많이 안 할 때 다른 일을 제가 많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부엌일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꽤나 힘들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유학생
부부라면 서로에게 헬프를 요청을 했을 때 충분히 그거를 해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생끼리 만나면 좋다, 이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성 친구가 없으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그 와중에 정말 괜찮은 분이 없나 늘 레이더를 켜시고 주변을 살펴보시다 보면 분명히 괜찮으신 분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실 것이고 결혼 생활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